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수익 채널의 부자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사를 통해서 시장과 종목을 차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국민연금 주식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매수할 기업은 이런 기사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사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죠. 호르무즈 봉쇄 때 최악의 유가가 급등을 한다. 그렇게 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금값이 뭐 올라간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잠잠했었는데, 그죠? 자, 이 잠잠함을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지금 깨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동 유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65달러에서 55달러 이 박스권을 유지했었는데, 자, 이 전쟁 한 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이라는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에 요런 호르무즈 해협에 그지 않습니까? 여기 유가가 이렇게 이제 배들이 왔다 가야 되는데 이란이 이게 막아버리면 이제 유가가 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지금 최악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유가가 예상치 13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유가 배럴당 10달러 인상 시에는 정유사가 2,500억의 재고 평가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에서 15% 감소한다. 자, 이 두 개의 사를 흐름을 본다면 정유사 쪽에 엄청난 이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만 이런 차기 국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란 쪽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스라엘 너희들 이것만 학습하면 우리 전쟁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미국도 개입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 이란 정권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안 도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전쟁을 한다?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고라면 최악에까지 이런 흐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만 우리 보지 마시고, 만약에 이번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든지 최악으로 안 치닫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북극 항로에 대한 개발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늘 지금 이 유가 부분 때문에 지금 항상 이 호르무즈 봉쇄 여부에 늘 고민 때문에, 자, 과연 이 중동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강한 푸시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북극 항로가 생기면 새로운 항로가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중동의 재편뿐만 아니라 유가 부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여파를 떠나서 이 북극 항로 개발을 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 개발 쪽은, 관련 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사들을 꼭 찾아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또 양자 소식입니다. 양자 소식은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전기 먹는 하마에 양자컴과 결합되는 대폭 삭감이 된다. 자, 인공지능의 발전이 촉발한 이 전력 소모량 폭증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와 AI를 결합한 QAI를 활용하면 전력 소모가 최소화될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벤처 캐피탈이 양자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8억 달러에 비해서 2배가 됩니다. 근데 올해 아직 6월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투자금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 걸리는 작업을 20분 만에 끝낸다. 근데 이게 앞으로 향후 한 20년 지나서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가 어떻게 보면 계속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는 것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고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양자 관련 기술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주요국가 양자 기술 수준을 보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한국이 지금 12위를 하고 있습니다. 2.3% 정도. 그다음에 양자 통신 같은 경우도 역시 한국이 12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센서 관련돼도 11위인데 격차가 지금 너무 크다는 점.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빠르게 AI 시대가 가기 위해서 그리고 AI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양자컴이나 양자 관련 기술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네, 그죠? 자,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 주식 비중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매수해야 될 기업들 바로 넥스틴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요. 미 장비업체 인수를 추진하면서 앞으로의 이 어떻게 보면 성장성을 다변화시키겠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40%대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넥스트니 고성장의 배경에는 경계 없는 혁신을 꼽았는데요. 자, 넥스트는 2015년 반도체 웨이퍼의 초미세 패턴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자, 이 첩보 이sun 기술과 같은 비슷한 것으로 종전까지는 보면 KLI와 일본 히다치가 장악한 브랜드, 특히 KLI가 그냥 거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봐야죠. 이 다크필드 검사 장비 시장 규모는 연간 14억 달러 수준으로서 전체 반도체 전 공정 강학 장비 시장의 28%를 차지할 만큼 그냥 한두 군데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중요한 것은 넥스트 같은 이런 기업을 꾸준히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넥스트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일단 차트는 보시면 지금 92,000원짜리가 지금 4만원대까지 내려와서 반토막 이후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봉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이런 박스권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4만원 초반대부터 엄청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이런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하면, 자, 먼저 기업 분석에 가서 이 회사 영업이익률, 자, 40%대 한번 봅시다. 지금은 좀 낮아져서 40%죠. 지금 보시는 대로 49에서 지금 올해는 39까지 떨어지는 형식으로 여전히 40% 전후대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ROE도 보시면 50대에서 23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 이 부분은 이제 상장 이후에 좀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20%대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이라는 얘기는, 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자, 진입 장벽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이 진입 장벽이 높은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술이 개발이 힘들다는 의미인데, 이 넥스틴 같은 기술 개발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런 영업이익과 ROE가 높은 기업들은 또 항상 어떤 비율이 높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매출액, 매출 총이익률. 자, 매출 총이익률이 대부분 40이 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62%대.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을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업이익의 매출 총이익을 나눈 거예요.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을과 갑에서 이 회사는 항상 슈퍼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 이런 회사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이 바로 계단식 상승을 한다는 거. 근데 자, 이렇게 행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경기가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올라갔을 때 이 회사는 뚫고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3, 4년을 행보했다는 것은 만약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회사는 몇십만 원짜리 회사가 이제 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 잘 찾으면, 특히 영업이익률, ROE, 매출 총이익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움직이는 회사를 찾는다면 주식 사고 팔고 하는데 이 회사만 이 고점과 이 저점을 해서 꾸준히 수량을 늘려가면 여러분들에게 큰 목돈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10년간 84% 뛴 니케 1등 공시는 일본의 공적연금. 일본의 공적연금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자, 10년간 84%. 일본이 참 움직이지 않는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했는데 특히 최근 10년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그런데요. 일본 정부가 일본 주식 투자를 늘리는 가장 큰 배경은 뭡니까? 결국은 밸류업 이런 부분 때문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2010년대는 비중이 11.5%밖에 없는데요. 불과 2년 만인 2013년 말 비중이 24.7%로 껑충되었고 지금 또 25%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일본 공적연금이 일본 주식 투자를 늘리면서 증시가 활력이 되었고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더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까지 이르면서 1+1 그러면 서로의 윈윈 효과를 올랐다는 거죠. 2023년 말까지 주요 국가의 총 수익 지수를 비교한 거가 일본이 297% 가장 높았고 한국의 5배, 한국은 6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왜 안 할까? 주식의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주식 투자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흐름에서 달라진 줄 아십니까? 자,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제로 금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민연금이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일본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부분 어떤 부분 얘기 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한 가장 결정적인 A는 밸류업 증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상법하면서 밸류업 증진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든지 기업 지배 구조까지 개선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올라가고 그 정점에는 국민연금의 비중 확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는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앞으로 비중을 넓어질 수밖에 없고 넓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자, 이러한 국민연금 비중은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이런 주식 상승은 제가 어떤 종목을 찾으라 했습니까? 넥스틴 같은 이런 종목을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